이번 영상은 공황장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전의 공황장애 영상에선 대표적인 증상으로 폐소공포증하고 이별 뒤에 찾아오는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널 속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전 영상들 내용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공황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후에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나 혹은 이별을 겪은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잘 발생합니다. 공황장애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장박동이 커지고요. 또 맥박이 빨라집니다. 식은땀이 나고 질식할 것처럼 호흡이 가빠집니다. 구토를 하거나 또 현기증이 심해집니다. 피부가 따가워지고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면서 기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공황장애 증상은 특정 상황에서 잘 발생하는데요. 발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외부의 통제와 간섭을 받는 상황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 중엔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간섭 혹은 통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웬만하면 거역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면서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혹시라도 부모의 강요로 학원을 등록하거나 대학 진학 혹은 유학 등의 진로를 선택했을 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한 거부감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부모나 가족들이 들어주질 않으면 이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기도 합니다. 남들 보기엔 아주 자기중심적이면서 흔히 말하는 싹수가 노란 아이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하는데요. 특히 정해진 내부 규율을 따라야 하거나 상명하복의 시스템 내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통제받는 걸 꺼리다 보니까 학교에선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도망치거나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잠만 자거나 딴짓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또 군대도 통제가 심한 조직이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등병 시절에도 상관의 지시에 항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심하면 군대 조직의 통제와 규율에 적응을 못해서 탈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관이 귀찮은 지시를 내리거나 약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얼마 못 견디고 회사를 나오는 일이 흔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아도 회사를 한 군데 오래 못 다니고 이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분들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남 밑에서 일하면 통제와 간섭을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선호하게 됩니다. 아니면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남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려요. 위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통제와 간섭을 견뎌야만 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부딪히면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외부의 통제 혹은 간섭과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 주제에 해당하는 여러 상담 사례 중에 두 가지 사례만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20대 후반 여성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무명 가수였습니다. 10년 정도 혼자 지내던 A씨는 몇 달 전부터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공황장애가 발병했습니다. 방에 있을 때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거의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녀에게 딱히 해를 끼친 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어봐도 불안함과 답답함은 여전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에게 간섭받는 걸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걸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반문하기 일쑤였습니다. 부모가 어디를 데리고 가려 하면 자기를 왜 데리고 가냐면서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학원을 보내려 해도 자기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지 말라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A씨가 곱게 키운 막내딸인데도 너무 유별날 정도로 부모와 벽을 세우다 보니 서운함이 컸습니다. 나중에는 A씨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A씨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간섭이 심한 편은 아니었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자기는 부모님이 뭔가를 지시하고 통제할까봐 불안했고 부모님과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한 동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할 때가 가장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도 사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한테만 유독 돈 쓰기를 아까워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용돈을 받는 게 싫어서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A씨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무명 가수로 공연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가 바닥나고 빚이 생겼습니다. 자취방 월세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전문 기술이 없다 보니 취업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10년 만에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가만히 있는데도 호흡이 힘들어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구토가 날 정도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를 두렵게 만드는 건 부모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었던 A씨는 부모에게 돈 얘기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마다 공황 발작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내 부모님은 나한테 100원도 쓰기 아까워할 분들이라면서 돈 얘기 꺼내는 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면 부모에게 간섭받고 철저히 통제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다면서 숨이 막혀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곱게 키운 막내딸이던 A씨는 왜 이렇게 부모에게 돈 얘기하는 걸 꺼려하면서 간섭과 통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유치원생일 때 어머니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던 남편의 가게가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셋째까지 키울 돈은 없다면서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돈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아이는 지워졌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죽음을 강요당한 기억을 품은 채 그 태아의 영혼은 A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 안에서 부모의 통제와 간섭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B라는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몇 달 전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공황 발작을 느껴서 탈영까지 시도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현역 면제 판정은 받았지만 공익요원으로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B씨는 초등생 때부터 ADHD와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가만히 있질 못해서 아주 주의가 산만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의 상황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짜증을 잘 냈습니다. 사달라는 걸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사줄 때까지 땅바닥에서 소리 지르면서 굴렀습니다. 부모님은 B씨가 일남 이녀 중 막내 아들이라서 너무 감싸고 키워서 저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란 건 아닐까라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국내 학교에선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중학생 땐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홈스테이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 갇혀서 공부만 하는 날들이 반복되자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고 자살 충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유학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몇 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야간 자율 학습 때마다 매번 도망쳤었고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B씨는 부모님이 진로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모가 B씨에게 간섭을 하면서 다른 자녀들과 은근히 비교할 때마다 분노를 느꼈고 부모님에게 나를 함부로 조종하려 하지 말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물건을 집어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은 그냥 남들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그는 통제된 강의실에서 전공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했고요.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병훈련소에서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사방이 통제된 곳에 갇혀 있다는 공포감이 들면서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았고
지금 당장 여길 못 벗어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B씨는 몰래 탈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붙잡혀서 감금된 상태에선 더 발작을 일으키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퇴소 조치 당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정 환경도 그다지 문제가 없었던 B씨는 왜 이렇게 통제와 간섭을 견디지 못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누나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그의 위로 두 딸을 연속해서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진 셋째가 또다시 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3대 독자인 남편은 그 아이는 지우고 다시 아들을 가져보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부모들의 강제적인 힘에 이끌려 철저한 통제 속에 그 딸은 낙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을 임신했고요. B씨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직전에 낙태당한 누나의 영혼이 B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고요. 그렇게 B씨 안에서 외부의 힘에 통제당하고 간섭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켰던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의 영상들에서 양자역학의 원리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이 원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 하나에도 고도의 지능이 담겨 있습니다. 원자 하나가 인간의 지능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똑똑합니다. 원자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자기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원자들과 이 전자를 공유합니다.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혹은 필요 없는 전자는 다른 원자에게 내어주고 부족한 전자를 가져오기도 해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한 계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똑똑한 원자들의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원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 동시적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물질은 형체를 잃더라도 그 형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이 파동으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은 이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는 입자로든 파동으로든 항상 보존됩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태아를 지운다고 해서 태아가 받은 에너지가 사라질까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낙태 당시에 갖고 있던 에너지 상태가 파동으로 그대로 보존됩니다. 태아는 자기 스스로는 에너지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탯줄을 통해 엄마와 결합을 해서 엄마의 에너지를 의존적으로 공유합니다. 모든 걸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부모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낙태당하는 태아는 움직임이 철저히 통제당한 상황에서 부모의 일방적인 관여에 의해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과정 속의 두려운 기억들이 모두 에너지로 보존되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낙태아의 영혼은 의존성까지 보존되고요. 또 엄마의 자녀가 되고자 했던 목적도 에너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의존할 수 있는 다른 자녀의 몸속에서 에너지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빙의 현상인 거죠. 이렇게 낙태령이 다른 자녀에게 빙의가 되면 A씨와 B씨처럼 외부에 의해 자기 행동이 통제받거나 간섭받는 상황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학교 교실이나 회사처럼 억지로 한 장소에 억류되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죽기 전에 자궁 속에서 꼼짝 못하고 통제받았던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조직 생활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한 기억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조직 생활은 상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태령에 빙의된 분들은 그런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직장 상사하고 잘 안 맞으면 회사를 몇 달마다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 밑에선 도저히 일 못하겠다면서 창업을 선택하죠. 그런데 창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주변에서 간섭이나 참견을 하면 엄청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와 갈등이 빚어집니다. 심하면 주변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통제받고 간섭받는 상황마다 공황 발작 같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치민다면, 혹은 당신의 부모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간섭하려 들 때마다 강력한 반발심이 생긴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통제 안 되는 짜증과 분노가 반복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지 못해 숨막혀 하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와 간섭에 의해 죽임을 당한 낙태령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당신의 어머니가 낙태한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혹은 조부모가 낙태한 영혼이 당신의 부모에게 머물다가 당신에게 옮겨왔거나, 또는 가까운 다른 가족을 통해 옮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통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황장애 중에서도 통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